일단은 저는 윤석열이 어느 시점에 탄핵이 돼도 하등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있잖아요. 탄핵이 당하면 뭐 지지율 어디까지 가면 위험하고 막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윤석열 임기는 완주를 한다고 해도 4년이 못 남았어. 안 남았어요. 3년 10개월 정도 남았어요. 좀 소름 끼치긴 하네요. 숨 막히네요. 그러니까 완주한다고 해도. 예, 예.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윤석열은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이 김기현으로 뽑은 이유가 탄핵 안 당하려고 하는 게 정설이에요. 왜냐하면 지도부를 자기가 꽉 묶어놔야 되는데 박근혜가 탄핵 당할 때 국민의힘 지도부들은 상당 부분 배신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한테 200석을 넘겨주면 안 된다. 합쳐 200석 넘으면 안 된다라는 게 정설인데 지금 이런 흐름으로 보면 여론조사를 떠나가지고 1년 넘게 부정평가가 60% 육박하는 그 국정운영을 해왔잖아요. 근데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윤석열 탄핵에 아주 상당 부분 결정적인 것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네.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후쿠시마 폭발이 없었다. 한국 국민 이해를 구해나가겠다는 것들이 다 그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 한 건도 그구들 보기에는 우리 대통령 잘하네 할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왜 저러지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이 켜켜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만 된다면 윤석열 탄핵해도 헌법재판소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막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그러니까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국민적 소통이나 어떤 노출이 없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의문을 제시하지 않으니까 다들 그냥 넘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왜 김건희만 보도가 됩니까? 대통령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외국에 해외 순방을 갔다. 외교를 위해서 해외에 나갔다. 들어왔다.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김건희예요? 왜 김건희 소식만 계속 나옵니까? 그 진짜 이상하고 병적인 거거든요. 그 임기 초반에는 최소한 뭐 출근했다. 뭐 도어스태핑 한다. 뭐 이런 거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진짜 이상한 거거든요, 이거. 그렇다가 이상한 소리 하면 언론에 크게 나오는데 나중에 그게 또 수습하느라고 정신없는 게 수능 문제, 국어 문제 좀 쉽게 내!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 2주 동안 나라를 지지고 볶았잖아요. 항상 그런 식인 거지. 그러니까 잘한다는 느낌이 없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역전세 대책이 집주인들한테 대출을 완화해 주는 거. 얘네들은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건데 결정적으로 국정을 왜 검찰을 통한 강압 통치 이게 한 맥락이고 한쪽에서는 경제 등에 무능하고 이 두 쪽으로 같이 가고 있는 거야. 양날개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하나는 무능하고 하나는 강압 통치. 나 대통령이야. 니들은 국민이고 나 대통령이야. 니들은 야당이고 나 대통령이야. 요 관계가 지금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통할 생각은 없잖아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그래요. 1년 넘는 시간 동안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저 사람한테 이야기해봐야 시도 안 먹힌다. 찍히기만 한다. 그러니까 폭주가 계속 가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이해 안 되는 그 어떤 업무 해결 방식이 있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제기했어. 그러면은 밑에 사람이 문제 해결했습니다. 보고하는 내용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 구속시켰습니다. 그게 아니면 문제 해결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보기에는 세상 어떤 문제도 문제를 발견했으면 누군가는 구속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수사 착수 당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봐봐. 사교육 업체랑 수능 출제위원 유착 의혹 수사를 착수했어. 윤석열 말 한마디 때문에. 저건 뭐냐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수능 출제위원이 사교육 업체한테 문제를 전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부가 무능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수능 출제위원이 학원 강사한테 문제를 전달한다는 뜻이야 저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고요. 근데 저런 거 하나 나와야지 이제.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명분 쌓으려고 저렇게 수사 착수하는 걸로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표를 보시면 뭐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 접수 현황에 보시면 이제 여기에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에 이제 유착이 의심된다. 이게 이제 경찰 수뢰
수사 의뢰 2건이 이제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허위 과장 광고나 교습비, 초과 징수 등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강사들끼리 혹은 학원끼리 신고할 경우가 다분합니다. 이게 왜 댓글 전쟁 막 이렇게 할 때 서로 유명 강사들 그 댓글팀들 막 붙어가지고 예, 서로 예. 댓글 전쟁하고 막 예.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네. 이렇게 신고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제가 보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지금 치고 들어가야 되는 시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기존에 이미 성공해서 자리 잡은 온라인 학습 업체들은 사실 개인 강사로 시작해서 왜 우리 손 선생 같이 개인 강사로 시작해서 본인 노하우로 성공시킨 이제 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끼어 있는 교육 플랫폼으로 이동시키려고 해체하는 과정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저는 든다는 겁니다. 이야. 아니 이게 그렇게 아. 똑똑한 대가리가 네.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모르고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주변에서 설계해가지고 그렇지. 들어가는 그래서 내가 윤석열이 숙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윤석열은 그냥 주위에서 천공말 몇 마디 듣고 자기 저 참모들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야기를 아예 지금 내가 보기엔 단절돼 있어요. 뭔 말만 하면은 뭐라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니까.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를 보면서 정치를 배우고 천공한테 정치를 배우고 하는 그 정도 대가리야. 네. 근데 이제 간을 봤잖아요. 무식한 놈이 목소리만큼 캐릭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대한민국 사회에 이권을 가진 진짜 카르텔들이 윤석열한테 빨대 꽂는 거예요. 예. 난 그렇게 봅니다. 대표적으로 빨대 꽂은 첫 번째 인간이 김건희잖아요. 모자란 아이 하나 갖고 드디어 김건희 고속도로까지 나왔어. 이 정도 상황이라고 보면 대통령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막아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래 놓고 계속 카르텔 이야기를 해. 자기 카르텔은 정말 최고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 그렇죠. 그러니까 푸나님 이야기 듣다가 갑자기 소름이 끼쳤는데 지금도 미국에서는 도청하고 있지 않을까요? 하고 있겠죠. 이것이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실 내부가 돌아가는 게. 아우 정말 소름 끼칩니다. 그렇다 진짜. 보니까 지금 윤석열이 내놓은 아젠다마다 야 우리 대통령 잘하네 하는 아젠다가 없어요. 그거는 이미 낙인 효과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내가 찍진 않았지만 윤석열이 기본적으로 정치를 잘해가지고 지지율이 한 60, 70% 이상 나오는 사람이었다면 수능 쉽게 되는 문제에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반응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소위 말하면 윤석열의 기저효과인 거예요. 이제는 뭘 해서 사람들이 여론조사 한번 봐봐요. 예를 들어서 이 사교육 문제만 해도 국민 여론이 윤석열한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윤석열 이야기가 막 빵 터졌을 때 내가 전제조건 첫 번째로 말했던 게 지금 기억나십니까? 나도 수능 문제가 쉽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라고 윤석열을 뺐잖아요. 예. 똑같아. 윤석열이 무슨 짓을 해도 국민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안 본다는 거죠. 다음. 윤석열이 반국가 세력이네 어쩌네 막 전 정부 막 깠잖아요.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가 60 또는 70에 가까운 59.6, 69.9 이런 식이에요. 윤석열이 무슨 아젠다를 던져도 사람들이 저 모자란 놈 이렇게 인식하는 그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국민이 3분의 2 정도가 현직 대통령을 저런 모자란 애라고 생각할 정도면 대통령이 있으면 안 됩니다. 따라 망하는 소리 들리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탄핵의 임계점은 이미 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이유 갤럽이 지난주에 나왔던 거죠. 외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경제, 민생, 물가, 독단적, 일방적,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일본 관계, 교육 정책. 그러니까 갤럽이 예시가 없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끔 만들어서 이걸 카테고리로 만드니까 주관식이죠. 수백 가지가 나오는데 윤석열 자체는 이미 대통령이라는 직무를 수행할 저는 능력을 이미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왔지만 독단적, 일방적 저거 하나를 빼면 나머지는 다 무능이잖아요. 말은 여러 가지로 여러 분야에 걸쳐서 표현을 했지만은 그러기는 무능력하다는 거죠. 네. 무능한 거지. 네. 간단히 말하면 무능한데 자기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서 이권 카르텔을 깨겠습니다 해봐야 사람들이 보기에 너나 잘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입만 열면 카르텔인데 결국은 그게 달리 보면 무능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할 게 별로 없잖아요. 내가 뭐 신박한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문재인 정부처럼 뭐 실패든 아니든 간에 소득주도 성장을 건다든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서 자기도 뭔가 하다 보니까 좀 먹혔어.
그게 노조 때리면서 무슨 노조 카르텔 때리니까 일부 극우 성향의 지지자들이 반응해줬잖아요. 네. 이게 먹히네? 하니까 이제 계속해서 카르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카르텔이면서. 그 건폭이라는 그 폭을 아무 데나 갖다 붙이는 것도 그렇고 카르텔도 그렇고 결국에는 수사 범죄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익숙한 개념만 그 이해가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낯선 개념은 배우질 못하는 거죠.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사람. 난 그게 제일 무서워.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그럴까 봐.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모든 이슈가 나오면은 그러니까 이명박 스타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치.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향성 잡은 게 국정 철학 하나도 없다가 그나마 지지율 좀 덜 떨어지게 만드는 반응하는 게 이거다 하고 잡은 게 지금 카르텔을 깨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방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 미력 하나마 국정 방향을 잡았는데 집권 1년 반 만에 방향성을 잡았는데 결국엔 이것도 자기 발에 걸려 자기 넘어지는 민주당의 논평 헤드라인만 보세요. 윤 대통령은 법치를 조롱하고 파괴하는 법조 카르텔부터 척결하십시오. 지금 김건희 고속도로도 결국은 카르텔이에요. 이거 네. 카르텔. 그러니까 말들마다 반사가 되는 사람은 윤석열밖에 없을 거예요. 설선수범이 안 되잖아. 다른 논평 한번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처가 카르텔부터 일소하십시오. 결국 자기 입에서 카르텔 얘기 나오지만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검사 사이 통해 가지고 최은순, 김건희가 얼만큼 이득을 취했는지, 심지어 주가 조작도 그 백그라운드에는 윤석열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래놓고 엉뚱하게 대장동 범인을 이재명으로 몰고 갔지만 아직까지 증거 하나도 안 나오고 있고, 검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박영수는 수사를 늦게 시작해서 지금 구속영장도 못 치는. 너나 잘하세요란 말이 나오잖아요. 또 다른 카르텔 하나 그냥 구경만 시켜드릴게요. 윤석열 지청장 김성교 양평군수 어둠의 카르텔이 있었다. 카르텔 정말 많이 카르텔 나오네. 엄청 많아. 예. CARTEL. 저렇게 보면 카르텔 보면 자동차가 멈추는 무슨 모텔 같아요. 카르텔이 그렇죠. 정문으로 보면. 뭔가 새로 유행하는 모텔 같은 그런 사랑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 대장동 카르텔이 이거예요. 권익위 원장의 김홍일이 앉힌 거. 대장동의 김만배의 이야기에 등장하잖아요. 김홍일이 하고 윤석열이가 상관과 부하로 있을 때 김홍일이 더 위에 있었지. 사실 대장동 사건 이전에 부산저축은행 덮은 게 김홍일과 윤석열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변호사가 박영수였던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 결국 자리씩. 덮었단 말이야. 이게 카르텔 아닌 뭐야. 한 자리씩 꼭 갚아주는 거죠. 형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카르텔 한번 볼까? 이건 카르텔 아니고 뭐야. 어마어마하죠. 진짜 어마무시한 거예요. 검사 이거는. 출신들 카르텔 이거 아니면 뭐야. 이제 이번 총선에 여기서 또 많이 빠질 텐데 이 자리는 또 누가 채울지. 특히 나는 이노공 씨 이거 이야기만 생각하면은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카풀했다는 거 카풀. 아닙니까? 아 카풀 한 걸 카르텔이라고 하나 보다. 그리고 또 명신현이랑 점심 가는 걸 좋아한다는 이야기도 있죠. 후문입니다. 저건요 여러분들 앞에 드러난 것만 이 정도고요. 검사 출신들 현직 검사들 정부 기관 파견당하는 거. 검사 출신들 각종 저 할 일 없는 자리에 앉힌 거는 수백 수천 명이에요 지금 네. 현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큰 회사들 대기업뿐만 아니라 웬만한 중견기업에 사회이사나 고문으로 그 검사 출신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사실 넓은 의미의 카르텔이죠. 카르텔이라는 게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서로 진짜 작전을 짜고 이렇게 어떤 판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 판이 진행돼 가는 걸 봐서 알아서 기는 거 아닙니까? 서로 맞춰주는. 그러니까 카르텔이라는 건 사실 이걸 범죄화시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라는 개념에서는 너 우리 세 명 카르텔이다 입증할 수가 없어요. 일상적으로 알아서 이번에 푸나님이 저 정도 말을 했으면은 내가 이번에 들어가야겠구나. 그냥 알아서 들어가는 거지. 이게 대본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몰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 거거든요. 아까 좀 불편했어. 좋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니 그게 아니라
아주 아니 들어봐요. 굉장히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처럼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카르텔이야. 우리 카르텔이잖아. 그지 말하면.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네. 저 드러나 있는 법적 카르텔이 있잖아요. 저 카르텔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국민성 수준을 보여주는 건데 대한민국 사회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윤석열 찍은 사람과 안 찍은 사람. 그러니까 윤석열 찍은 사람들은 수준이 낮아요. 또는 진짜로 기득권이거나. 윤석열 수준 낮은 거 알지만 내 이득을 위해서 윤석열 찍어던 사람이 있잖아요. 문제는 수준 낮고 안 낮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윤석열 마누라가 자기네 땅 쪽으로 고속도로를 냈대라고 얘기를 할 때 수준 낮은 사람들은 야 대통령 부임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요건 박정희 때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진화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절대 안 되지. 대통령이 저렇게 노골적으로 해먹으면 되라고 말하는 게 민주시민이고 정상적인 국민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끼리는 검사 좀 하고 권력 좀 있으면 해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대가리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카르텔을 공고히 하고 있는 거라고. 자, 근데 가장 심각한 법적 카르텔은 유지하고 있는. 유지. 예. 진짜 이것만큼은 본인이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깨버려야 하는 게 맞는데 판사 부인이 명신이 새아빠 측하고 동업을 했다는 건 너무 역대급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윤석열은 또 헌법에 충성하라고 이번에 차관들 모아놓고 그랬더니 네. 나한테 충성하지 말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네가 헌법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잖아. 모든 헌법적인 것들을 다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네. 저번에 헌법재판소의 결과 나왔을 때도 헌재의 결정마저도 거부하는 듯한 모습. 네. 최근에 대법원 판결들까지 다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은 대통령 탄핵 사유 1호가 위헌이에요, 위헌. 헌법을 충실하게 지키지 못한 걸로 탄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자기 스스로가 몰라. 지금 모법에 위반되어 있는 시행령으로 엄청 내리꽂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은 헌법 위반입니다. 남북관계를 파탄지경에 이르게 만드는 것도 헌법 위반입니다. 윤석열이 하고 있는 건 대부분 다 위헌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부권 행사했던 그 법안들 그것도 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헌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거부권은 그런 방식으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거부하라는 거 준 게 아닌데 그냥 이거는 절차 진행하는 거 본인이 마음에 안 들어 거부. 이거는 그 헌법 위반이죠, 이거는. 근데 이번에 내가 윤영찬 의원 발언에 처음으로 공감을 했어요. 저 발언만 했다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잘한다 할 수 있었는데 다른 발언이 있어서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는데 윤석열은 쿠데타로 바로 집권했다는 이야기에 국민의힘이 국회 윤리에 제소를 했어. 난 맞는 말이라고 보는데. 아니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윤리위원회 제소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제소 다 네.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냥 길 가다가 만난 시민한테 무슨 폭행을 하거나 무슨 뭐 이렇게 무리해서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뭐 위반했다. 뭐 그런 정도면 모르겠는데 정치적 발언이잖아요. 국회의원 정치인이 정치적 발언을 한 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은 앞으로 그러면 윤석열 다 찬양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긴 놈들인 거지. 쿠데타란 말 내가 윤영찬 의원 말에 처음으로 동감했다 그러잖아. 저런 말만 계속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임명해준 대통령 등에 칼을 꽂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면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까지 없던 캐릭터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대충 그런 분위기 보면 대충 물러나 주거나 징계 받았을 때 물러나야 되는데 물러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다가 문재인 정부 향해서 계속 칼 꽂다가 나간 거. 그걸 쿠데타라고 하는 거야. 정칼만 안 들었지. 그 쿠데타라고 한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놈들이나 현실적으로는 저는 그렇다는 거고요. 결국 지금 윤석열은 꿈꾸고 있는 게 박정희 전두환 수준의 강압 통치 꿈꾸고 있는 거고요. 본인은 인정 안 하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국민의힘이 의석을 많이 얻어서 개헌 시도한다. 그래서 대통령을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거나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뇌피셜들이 작동할 수 있는 애들이라고요. 우리 상식으로는 안 되잖아. 하긴 얘네들은 다 되는 거였어 아. 이거니까.
그래가지고 저 조현천이처럼 저 친이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야당 국회의원들 체포한다. 이 분위기에 이 대가리들이 한 3, 40년 전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30년도 아니다, 야. 40년 전이다. 박정희 같은 건 50년 전이야, 이게. 야, 그 푸틴도 개헌해가지고 그 임기 연장 하려고 했지만 일단 친구 먼저 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개헌해서 내가 바로 한다는 그 상상은 정말 좀 창의적이네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에요. 예. 멍청하니까 그런 거지. 예. 딱 그거 아닐까? 얘네들 생각은 딱 윤석열 앞에 식탁에 앉아있는 김건희 생각 아닐까? 저 정대택 저 영감탱이 있잖아. 넣어줘. 당신이 다 뭐 할 수 있잖아. 그 마인드로 사는 게 아닐까? 대충 그러지 않을까요? 좋겠다. 있잖아 저기 저번에 갔더니 저기 저 양평 저 강상면에다가 축구장 한 3개 정도 땅 사놨는데 요거 땅값 좀 오르게 해주면 안 될까? 오빠 할 수 있잖아. 그런 느낌 아닐까? 얘네들 생각이 이런 애들은 정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적당히 해쳐먹다 감옥 가야지.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은 김건희밖에 없다는 겁니까? 김건희는 지금 생각하는 대로 다 되잖아요. 그런 정도니까 이부진 앞에 나타나가지고 나도 기업해봤는데 같은 개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대통령 부인이고 너는 일개 삼성 사장이잖아. 딱 그 느낌인 거예요. 겸손이랑은 일도 없는 거지. 김건희가 대가리가 있으면 저렇게 나대면 안 돼요. 네. 윤석열을 위해서라도. 윤석열 여기다가 뭐 제지시키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대가리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망한다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장담 드릴게요. 임기 못 채웁니다. 이 결론으로는. 다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계속 비리 드러납니다. 김건희 고속도로예요? 이걸로 끝날 것 같으세요? 저는 이거 더 커지는 사건이라고 봐요.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힐링 이잼님 맛깔나는 입담 3분 최고셔. 땡큐. 사랑맘님 프라님 힘들어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힘들어 참아야지 어떻게. 흑수저님 예전에 우리의 소원 통일이었죠. 이제 우리의 소원은 윤석열 탄핵입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뭐라고요? 명진? 이명진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갈게요.